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삼성 갤럭시 S25 슬림 관련 리크 정보가 떴습니다. 이 갤럭시 S25 관련 유출 정보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S25, S25 울트라 이런 건 많았는데 S25 슬림 관련 리크 정보는 별로 없었거든요.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있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 스펙은 어떤지 이런 정보가 없었는데 지금 요 삼성 갤럭시 언팩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슬슬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좀 다행인 게 그래도 카메라가 3개 박혀있다. 굉장히 다행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폰 에어, 그러니까 아이폰도 슬림 모델 내놓을 거다 이런 루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1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갤럭시 S25 슬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3개나 탑재해 줬습니다. 굉장히 다행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보시면은 두께는 6.3mm 정도라고 해요. 크기 자체는 갤럭시 S24 플러스 요 정도 크기인데 두께가 훨씬 얇다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S24 플러스 두께는 7.7mm였다고 합니다. 한 1.3mm 정도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전형적인 갤럭시 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가장 반가운 소식인데 두께는 얇아졌지만 카메라 스펙은 그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에 50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초광각 카메라는 12메가픽셀 요 정도 선에서 멈춰 있었는데 요 갤럭시 S25 슬림 모델에도 50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된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망원 카메라도 50메가픽셀 카메라를 탑재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칩셋은 당연히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그리고 메모리는 12GB 메모리가 탑재된다고 해요. 이 갤럭시 S25 슬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22일 삼성 언팩 행사 요때 공개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소식에 따르면은 이 제품은 출시는 되지 않을 거라고 해요. 당장 같이 출시되지는 않고 5월 달쯤에 따로 출시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공개만 언팩 행사에서 하고 출시는 나중에 따로 한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긴 해요. 두께를 얇게 만든 만큼 배터리 용량이 심각하게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폰 에어 모델도 동일하다고 해요. 얇게 만든 만큼 무언가 타협을 해야 된다. 아이폰 에어도 그렇고 갤럭시 슬림도 그렇다. 두 기기 모두 3000mAh에서 4000mAh 사이의 배터리를 장착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다른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배터리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중국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7500mAh 셀을 탑재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3000이나 4000mAh가 탑재된다면 거의 중국 스마트폰의 절반 정도? 요 정도 용량으로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아마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뭐 검증이 되지 않았다, 좀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삼성도 내부에서는 아마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이런 슬림 모델을 만든다는 건 뭐다? 당연히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이런 슬림 모델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이용해서 최소 5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이 두 회사들도 충전 속도나 배터리 용량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일반 갤럭시 S25 시리즈 마케팅 자료가 유출됐다고 해요. 요거는 아마 갤럭시 S25 플러스 모델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 50메가픽셀 광각 카메라, 10메가픽셀 망원 카메라가 들어갔다고 해요. 요 카메라 스펙만 봐도 갤럭시 S25 플러스가 갤럭시 S25 슬림보다는 약간 하위 모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갤럭시 S25 슬림이 그렇게 저렴할 것 같진 않습니다. 갤럭시 S25 플러스랑 갤럭시 S25 울트라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특히나 갤럭시 S25 울트라에 가까운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약간 불길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S25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의 카메라 스펙이라고 합니다. 50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 2억 화소 메인 광각 카메라, 50메가픽셀 망원 카메라, 그리고 10메가픽셀의 망원 카메라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기본적으로 12GB 메모리, 그리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장착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뭐 나우 브리프라고 하는 뭐 브리핑 관련 AI 기능 이런 게 탑재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폰 SE4 관련 소식입니다. 아이폰 SE4 관련 더미 유닛이 약간 공개됐다고 해요.
요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달에 발표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이폰 관련 케이스나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에서 유출된 더미 유닛이라고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 크기랑 여기 카메라, 싱글 카메라가 들어갔다, 요 정도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폰 14 디자인을 재활용한 요런 디자인으로 갈 거다, 요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사용되지 않고 노치가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 관련 소식입니다. 지포스 RTX 50 시리즈, 요거 벤치마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DLSS를 끄고는 15%에서 33%의 깡 성능, 요 정도가 올라갔다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뭐 레스터 성능이라고도 하죠. 깡 성능이. 보시면은 레지던트 이블이랑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요 두 가지 게임에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고 4090에서 5090으로 가면서는 대략적으로 한 33% 정도의 성능 향상, 4080에서 5080은 15%, 4070 Ti에서 5070 Ti는 20%, 4070에서 5070은 2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4070에서 5070이란 말이죠. 4070 슈퍼도 아니고, 그리고 요것도 4070 Ti 슈퍼도 아니고 4070 Ti다. 그러니까 4070 슈퍼나 4070 Ti 슈퍼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요 성능 격차가 훨씬 줄어들겠죠. 하지만 요거는 레지던트 이블 그리고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라는 요 특정 게임에서 요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수치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요 정도 결과값이 나왔다,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DLSS를 키면은 요 정도의 성능 차가 나온다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죠. 거의 뭐 2배도 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AMD 라데온 관련 소식입니다. 라데온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뭔가 약간 암레발? 요런 이야기를 주로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RX 9070 시리즈 성능이 허접할 거다, 요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었는데 AMD의 수석 설계자가 반박했대요. 야, 그거 아니야, 성능이 기대치를 초과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살짝 수상한 게 요번 CES에서 AMD가 라데온 관련된 소식을 거의 전하질 않았어요. 뭐 발표된 게 없어, 9070 관련 소식이. 그래서 AMD에서 라데온 관련 행사를 따로 열 것이다, 요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9070 시리즈를 짠 하고 이제 공개할 것 같은데 그때 의외로 성능이 좋다면 뭔가 지금까지의 여론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전 별로 기대하고 있진 않습니다. 암레발에 한두 번 속나. AMD의 게임 담당 수석 설계자는 RX 9070 RDNA4 그래픽카드에 대한 성능에 관련된 소문이 정확하지 않으며 이 카드가 실제로는 훨씬 더 빠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돌고 있는 소문이나 유출 정보는 부정확하다고 말했다고 해요. AMD가 경쟁사인 엔비디아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래픽카드 출시를 연기했다, 간을 봤다라는 거죠. 그분 말에 따르면은 AMD의 RDNA4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RX 9070 XT에 대한 초기 성능 유출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유출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뭐 성능이 더 좋다는 거야, 성능이 더 별로라는 거야 라고 했더니 성능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 루머에서는 9070 XT 성능이 RTX 4080에 한 5% 정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4080만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좋다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과연 요 RTX 9070 XT 이거 가격이 얼마에 나올지 요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RTX 5070이 549달러에 판매된다고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549달러가 정가면은 실제 외국에서는 한 500달러 정도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9070 XT는 500달러 미만이어야지 승산이 있다. 아니 9070 XT는 4800보다 5% 정도 성능이 낮다며요. 그래서 과연 이 말대로 9070 XT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좋을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나올지, 이것 또한 암레발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닌텐도 스위치 2가 정식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저는 믿지 않았는데 실제로 요 닌텐도 스위치 2 로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유출된 정보 그대로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실제 공개는 2025년 4월 2일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정식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고요. 지금은 그냥 사진만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사진 나오고 닌텐도 스위치 1 전작이랑 호환될 것이다, 요 정도의 정보만 지금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닌텐도 다이렉트가 4월 2일에 있고 일본에서는 도쿄에서 4월 26일, 4월 27일 마쿠아리 메세에서 체험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거 한국도 진행한다고 해요. 보시면 한국에서도 일산 킨텍스에서 5월 31일에서 6월 1일에 요 닌텐도 스위치 2 체험회를 연다고 하죠. 그렇다는 건 뭐다?
한국 발매는 적어도 6월달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닌텐도 공식 채널에 영상도 떴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뒤쪽에 이런 스탠드가 있고요. 요 조이콘에 이런 LR 버튼 같은 것도 있고 여기도 뭔가 누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긴 합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화면이 훨씬 커졌다고 하죠. 닌텐도 스위치 2 과연 어떻게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요 닌텐도 스위치 2 나오면 저도 한번 구매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구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 분명히 초기에 뭐 품절되고 못 구하고 이거 눈에 보입니다. 예, 오늘의 이스모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옷 잘 챙겨 입으시고 한 주의 마지막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